당신은 우연히 이곳을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쳐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지친 것이 아니라 깊고 심리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상태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쫓아다니고 끊임없이 적응하며 심지어 당신의 존재조차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을 온갖 모양으로 구부리느라 탈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런 문제의 해결책으로 잠시 물러나 휴식하라, 부드러운 자기애를 실천하라는 조언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단순히 휴식 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힘, 파워이 새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해결책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바로 완전하고 어떠한 망설임도 없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소비하는 것입니다. 사회는 당신에게 부드러운 형태의 자기애를 팔고 있습니다. 따뜻한 목욕, 긍정적인 확언, 예의 바른 경계 설정.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진정한 힘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을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만들지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격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서적 생존을 다른 사람들에게 묶어두는 끈을 끊어내는 심리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해내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지금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좋아하길 바랄 때 당신은 자신을 조절합니다. 그들의 기분을 읽고 그들의 필요를 예상하며 그들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해집니다. 당신은 이것을 공감이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어두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연결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소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차며 신비주의 퍼티서페이션 미스틱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원시적인 심리적 융합으로 당신이 어디에서 끝나고 타인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은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의 인정과 맞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리고는 흥미를 잃습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중독되어 있지 않으면 당신의 감정 상태를 타인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당신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들이 멀어지면 당신은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 전체가 심지어 당신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결이 아닙니다. 이것은 굴복입니다. 여기 누구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잔혹한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대함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중력에 이끌립니다. 그리고 중력은 질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밀도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밖으로 흘러나가 사람들을 고치려 하고 인상을 주려 하고 기쁘게 하려 할 때 당신은 무게를 잃습니다. 당신은 증기가 됩니다. 쉽게 무시당하고 쉽게 배척당하며 쉽게 대체됩니다. 하지만 존경을 받는 사람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들은 밖으로 손을 뻗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면으로 응축됩니다. 그들은 밀도 있는 존재가 됩니다. 자기 완결적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무시당하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당신의 주의를 밖으로 향하게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주의는 당신의 생명력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착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권한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중요성을 당신의 에너지로 자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멈춰야 할 때입니다. 대신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휴대폰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마음이라고. 당신의 생각들, 당신의 감정들, 당신의 방향성. 예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쏟았던 그 집착적인 강도와 동일하게 당신 자신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분석하고 당신의 욕망을 탐구하며 당신의 패턴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매료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자급자족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때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그들을 쫓아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면에서 무언가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불편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 안에 있는 좋은 부분들만을 사용해서는 진정한 심리적 힘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 친절함, 매력, 그것은 피상적인 수준입니다. 그것에는 무게가 없습니다. 진정한 밀도는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에서 나옵니다. 바로 당신의 그림자, 섀도우입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이 숨기도록 배워온 모든 것입니다. 당신의 질투심, 당신의 분노, 당신의 이기심, 당신의 조종 능력, 당신의 가장 어두운 욕망들. 당신은 이 부분들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들을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융은 무시무시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그림자를 억압하면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한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등 뒤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방해하고 불안을 야기하며 당신의 불안감을 타인에게 투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당신이 힘을 원한다면 그림자로부터 도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것에 맞서야 합니다. 그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합해야 합니다. 질투심을 느낄 때 억압하지 마십시오. 분해하고 분석하십시오. 조종하려는 충동을 느낄 때 관찰하고 이해하십시오. 격렬한 분노를 느낄 때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근원을 추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추한 감정들 안에 가공되지 않은 원초적인 힘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공격성은 경계가 되고 당신의 이기심은 자기 존중이 되며 당신의 오만함은 타인의 판단에 대한 면역력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림자를 통합하면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수치심을 안겨줍니다. 당신의 약점을 들추어내어 당신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기적이다, 감정적이다, 다루기 어렵다고 낙인 찍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들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자신을 방어하려 들고 당신이 좋은 사람임을 증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자신의 어두운 면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때 당신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게임은 끝납니다. 그들의 무기는 더 이상 당신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집중력, 욕망, 추진력. 융은 이를 리비도라고 불렀습니다. 단지 성적인 에너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총체적인 정신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에너지는 흩어져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얽매여 있고, 과거의 기억들에, 타인의 기대에,
그리고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소모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치 출혈처럼 사방으로 에너지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당신은 그 에너지를 되찾아야 합니다. 융은 이를 리비도 회수, 리비도 린렉션라고 명명했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모든 것으로부터 당신의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의도적으로 누군가 당신을 모욕했을 때 당신이 며칠 밤낮을 그것에 대해 곱씹으며 보낸다면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훔쳐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에너지를 되찾으십시오.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 에너지를 당신을 성장시키는 무언가로 다시 향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몸, 당신의 기술, 당신의 사명, 당신은 내면의 용광로가 됩니다.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과도하게 공유하는 것을 멈추고 타인의 인정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시스템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력이 쌓입니다. 그것은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불안감처럼, 고립감처럼, 긴장감처럼, 오히려 좋습니다. 그 압력이 바로 당신을 단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통합될수록 당신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더 집중하고, 더 훈련되며, 더 강력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것을 멈춥니다.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쫓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이 당신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출 때 그들이 당신을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이르면 당신은 이미 변해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 중 가장 깊은 환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매력, 집착, 숭배. 당신은 특정 사람들에게 그들 자체의 본질적인 모습 때문에 이끌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때문에 그들에게 이끌리는 것이라고, 그들이 당신에게 투영된 어떤 가치를 대표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개발하지 못한 당신 자신의 일부를 반영합니다. 그들의 자신감, 그들의 자유, 그들의 규율.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을 그들에게 투영하고 그리고 그들을 소유하려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강렬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환상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결점을 드러내면 당신의 투영은 산산조각 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그 특성을 추출하여 당신 자신 안에 구축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규율을 동경한다면 당신 스스로 규율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누군가의 자신감에 이끌린다면 당신 자신의 자신감을 키우십시오. 누군가의 존재감에 집착한다면 당신의 존재감을 개발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외부로 위탁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것을 내면화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완전해집니다. 이제 당신의 관계는 변화합니다. 당신은 선택받으려 애쓰며 공간에 들어서지 않습니다. 이미 온전한 존재로서 들어섭니다. 당신은 선택에 의해 관계를 맺습니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힘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통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 당신의 집중력, 당신의 존재감, 그들은 당신에게 이끌릴 것입니다.
당신을 이해하려 애쓸 것입니다. 당신에게 자신들의 환상을 투영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꿰뚫어 볼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작업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에 대한 당신의 경험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하는 바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중독되는 것, 얕고 자아 중심적인 방식이 아니라 깊고 몰입적이며 심리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관찰자가 됩니다. 건설자가 됩니다. 시스템 그 자체가 됩니다. 당신은 묻는 것을 멈춥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을 마침내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곳은 완전히 당신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더 이상 삶을 쫓지 않습니다. 삶이 당신에게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